노동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청년 유니온이 준비해주신 그 노동과 관련된 연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이야기한 연설문을 함께 낭독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보다 타인이 하는 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게 될 글은 전태일 열사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원서봐,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 얼마나 중대하고 이상한 현상이고 평범한 사실이냐? 너는 내가 아는 친구, 나는 네가 아는 태일이.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왜 펜을 잡게 되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속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심정이기에 글을 쓰고 있는 것 같구나. 서울에 와서 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너에게 할 말이 너무나 없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그렇지도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애통한 것을 너에게 심적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이렇게 펜대를 핥히는 것이다. 누구에게 겨누어 핥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착잡한 심정을 어느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단 말인가. 불행하게도 너는 나의 친구.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의 친구니까 정이라는 것을 통해 너에게 답답하고 괴로운 내 심정을 보이는 거다. 너도 괴롭겠지만 보지 않을 수 없을 걸세. 어쩌면 조금은 잔인한 것 같지만 내가 지나온 길을 자네를 동반하고 또다시 지나지 않으면 고갈할 내 심정을 조금이라도 적실 수 없을 것 같네. 내가 앞장설 테니 뒤따라오게. 나는 한 보름 전에, 그러니까 9월 15일경에 공사판에 품팔이를 갔었다네. 자네에게는 좀 이상하게 고지 안 들리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네. 그날은 날씨도 오늘처럼 침울하고 마음처럼 답답했네. 잿빛 구름은 온 하늘에 바둑판처럼 넓은 호수에 얼음이 녹는 것 같이 뒤덮고 있었으니까. 그 전날의 마음의 다짐을 해서 그런지 아침 5시 40분에 이부자리를 걷어치워버렸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네. 내가 이런 시간에 기상을 했다는 것은 백과 사전을 다 두들겨 보아도 없는 사실일세. 우리 집안 식구들도 이런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들이었네. 이상하지만 그저 두고 보자는 것일 거야. 곧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낡은 작업복 바지를 꺼내 입고 팔꿈치가 보이는 검정 와이셔츠를 바지춤으로 집어넣고 허리띠를 불끈 매었다. 불과 10분도 안 걸렸을 걸세.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 없으신 것이 이상하네. 꼭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데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밥상이 들어왔네.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일세. 나는 지금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먼저 하시면 그것을 서두로 해서 오늘 나의 아침의 행동에 관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버텼지만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내 방에 두문불출이시니 조용히 식사를 끝나고 아침에도 조금 머리를 내밀었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네. 6시 20분이었네.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이상하네. 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걸려 땅만 내려다보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왔네. 아, 그렇다. 자학이다. 지극히 못난 행동이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가. 장사 광주리를 이고 그 만원 버스를 타려고 안간힘을 다시 하는 어떤 부인을 보고 나는 그만 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네. 보라, 얼마나 정직한, 충실한, 거짓이 없는 생존 경쟁의 한 인간이냐. 불쌍하다면 곧 집터를 닦을 자리에다 집을 짓고 있는 개미보다도 더 가엾고, 밉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네. 이런 어질고 꾸밈없는 현실 그대로를 알몸뚱이 하나라도 놓칠세라 있는 힘을 다해 약자, 불쌍한 자기의 분신을 위해 강한 이상을 동원하여 팔과 허리 사이를 오리발의 물갈퀴처럼 벌리고 가시투성이고 얼음처럼 찬 바위처럼 무거운 냉연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어머니. 왜 내가 저런 현실적인 인간을, 사람을 내가 정신적으로나마 학대해야 된단 말인가? 나는 오늘 아침 분명히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걸세. 그리고 나 자신을 학대한 걸세. 어머니께서는 내가 공사장에 삽질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 약한 내가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자기의 소중한 전체의 일부가 오늘 뜨거운 태양 아래 비진땀을 흘려야 한다니. 신체적으로 약하고 자존심이 강한 내가 하루를 무사히 넘길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당할 것인가를 생각하신 것일세. 어미의 그런 심정을 자식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부조리한 현실을 자식은 어미의 책임인 양 학대했던 거야. 무언으로 추궁을 했던 거야. 대답을 못하게 해놓고 대답을 아니한다고 자신에게 냉소했지. 언제나 그랬듯이.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현실을 나를 보고 외면하고 냉소한다고 나도 현실과 같은 패가 되어 나를 조롱하는구나. 조롱과 냉소가 지긋지긋하고 너무도 답답했어. 잠시나마 본래의 나를 밀어놓고 감정의 나를 입을 비죽거렸던 것일세. 버스가 왔네. 콩나물 시루 같다고 흔히들 말하지. 버스는 고무풍선처럼 자꾸 늘어났고 머리가 긴 화려한 산소 모자를 쓴 산소. 형형색색의 산소들은 철판과 유리로 된 벽돌을 힘껏 밀었지. 조금이라도 더 크게 늘리려고 드디어 하나둘 비명소리를 내기 시작했네. 자기의 존재를,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을 좀 알아달라고 거의 동물과 같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일세.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알아준단 말인가? 내가 어찌 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탄 버스엔 한 100명은 탔을 것 같네. 벌써부터 땀이 나고 공기가 희박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야. 무짐승보다 천대를 받는 이 인간들, 그것도 인간이 만든 차에게 말이야. 내 눈앞에 젖소가 트럭에 실려가네. 5마리를 칸막이를 해서 실었어. 우습지? 현서가. 악몽 같은 40분이 지나고 현장에 도착했어. 인부들이 나와 있었어. 늙은이가 넷, 중년 남자가 10여 명 되고 나같이 젊은 사람은 셋이었네. 2사람은 다 훤칠한 키에 머리는 대학생 타입이고 얼굴은 더욱 학생티를 내게 하는 청년들이었어. 일이 시작되었네. 나는 삽을 하나 배당받았어. 손잡이에 종이 상표도 안 떨어진 끝이 둥글고 뾰족한 어느 공사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삽이야. 15, 16명이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판에다가 중단한 장차 지하실이 될 곳을 향해 파내려갔지. 내가 집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두려움이라든지 또 수치심이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도 없었어. 오늘 처음 왔건만 누구 하나 간섭이나 주의를 주는 사람도 없었지.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묵묵하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것 같이 보였어. 무슨 회사나 공장 같으면 최소한 이름 정도는 물어올 걸세. 그러나 묻는 게 다 뭔가 아는 채도 하지 않네. 도무지 이상한 지경일세. 원래 노동판이란 다 이런 것인가 싶네. 밑바닥을 파 흙을 위로 올리는 작업이었네. 나는 중년 남자와 마주보고 삽질을 했지. 꽤 재밌는 일이었네. 반 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마에 땀이 났고 손바닥이 후끈거리거든. 그런데 우스운 일이 있네. 나와 마주보고 삽질을 하던 배가 사장 배 이상으로 앞으로 처지고 키는 1m 70이나 될 사람이
어디서 얻어 쓴 건지 기름에 절은 운전수 모자를 쓰고 바지는 군복 바지에 흰 고무신을 신었네. 런닝은 구멍이 벌집처럼 뚫린 것을 입고 오른손엔 목장갑을 끼웠는데 손가락은 5개가 다 나오고 손바닥 부분만 장갑 고시를 하는 것일세. 얼굴은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꼭 마도로스가 지평선을 바라보는 그런 표정일세. 그저 무의미하게 사물을 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 같았네. 삽질을 하나 점심을 먹으나 시종 무표정일세. 만약에 그 기름에 절은 운전수 모자를 벗겨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쓰러져 바보가 되겠지. 앉으면 죽어버릴 것 같네. 그만큼 그 모자는 그 사람을 돌부처 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전체를 육체의 맨 꼭대기인 머리 위에 서서 감독하면서 그를 속세의 사람과 같이 만들어버리고 있네. 지금 현재 그가 삽질을 하고 있네. 사실은 그 사람이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세. 그때의 저런 모자가 하고 있는 걸세. 얼마나 위로해야 할 나의 전체의 일부냐. 얼마나 불쌍한 현실의 패자냐. 얼마나 몸서리치는 사회의 한 색깔이냐. 그래, 저주받아야 할 불합리한 현실이 쓰다버린 쪽박이다. 쪽박을 쓰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부서지지 않게 잘 쓰든지 아예 쓰지를 말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무자비하게 사회는 자기 하나를 위해 이 어질고 착한 반항하지 못하는 마도로스 모자를 쓴 한 인간을, 아니 저희들이 전체의 일부를 메마른 길바닥 위에다 아무렇게나 내던져버렸다. 이 가엾은 인간은 처음 얼마간은 뜨거운 길바닥에서 정신을 못 차린 채로 얼마를 지냈고 또 정신을 차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의지와 자존심으로 얼마를 보냈고 마침내 금이간 쪽박은 뜨거운 열기에 물기가 증발되어 말라 비틀어져서 두 쪽이 났네. 그중 한쪽은 자진해서 쓰레기통에 기어들어가 눈을 감고 죽어버렸네. 또 한쪽, 떨어져 나간 그 한쪽은 어떻게든지 다시 물기를 빨아들여 비틀어졌던 그 육체를 다시 펴고 어떻게 해서든 그 전체 속에 다시 뭉쳐보기를 희망하는 것이야. 그런데 내 앞에 선 이 반쪽 희망, 그 희망은 떨어져 나간 반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난날 그 많은 양의 물을 삼키던 그 반쪽을 말일세. 나도 예외는 아닐세.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 뭉치지를 않고 그 뭉친 덩어리를 전부 분해해버리겠네. 오늘 나는 여기서 내일 하루를 구하고 내일 하루는 그 분해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일세. 방법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나는 그 덩어리가 자진해서 풀어지도록 그들의 호흡기관 입구에서 향을 피울 것일세. 한 번 냄새를 맡고부터는 영원히 뭉칠 생각을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색깔의 향을 말이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덩어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부스럭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을 걸세. 어떤가? 서로가 다 용해되어 있는 상태는 멋있겠지? 배가 고프기 시작하네. 아직 일이 끝나려면 서너 시간은 있어야 하는데 내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머릿속이 텅 비어있네. 확실히 노동은 건강에 좋은가 보네. 내가 배고픈 것을 느끼고 있으니 말일세. 그 운전수 모자를 쓴 사람은 나보다 더 시장한가 보네. 벌써 2번이나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그러고도 시원치 않은지 담배를 꺼내 피우기를 서너 번.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연방 십장 쪽을 쳐다보네. 새삽 뜨고 또 쳐다보고.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처음에는 궁금했으나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나 하려는 듯 십장이 간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 얼마나 반가운 물질이냐. 10원짜리 삼림빵 2개. 정말 맛있다. 딱 2개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시장했으므로 코끼리의 비스킷 정도밖에 욕구를 못 채웠네. 오후 5시. 얼마만 지나면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빨리 가고 싶다. 그 보기 싫던 열무 김치에라도 20년을 하루같이 나를 대하던 구수한 밥을 마음껏 욕심을 내어 먹어보리라. 이런 공상을 하면서 삽질을 계속하고 있었네. 손바닥은 부르터서 피가 나왔고 허리는 아파서 펴질 못하겠네. 얼마 있지 않으면 7시가 되겠지. 자네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를 모를 거야. 나도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겨 나는 그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빨리 넘기려는 생각밖에 없네. 아침 때 생각으로 말해있어요. 자네는 내가 3년 전부터 제품 개통의 재단사인 줄로만 알 걸세. 그리고 묻지 않는 자네의 그 침착한 성격을 잘 아네. 지금쯤은 한참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나 애써 생각하지는 말게. 내가 서서히 실토할 테니까. 들어보게. 이런 현실 속에서 떨어져 나온 나일세. 내가 일하는 공장은 종업원이 30명쯤 되는 어린아이들 잠바를 만드는 곳이네. 지금은 가을 잠바를 만들지만 조금 있으면 겨울용으로 잠바 속에다 털을 놓고 스펀지를 넣을 걸세. 종업원 대부분이 여자로서 평균 연령 19세에서 20세 정도가 미싱을 하는 사람들이고 14세에서 18세가 시다를 하는 사람들일세. 보통 아침 출근은 8시 반 정도, 퇴근은 오후 10시부터 11시 반 사이일세. 어떤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네. 자, 시간을 따져보세. 하루에 몇 시간인가? 일일 14시간일세. 어떻게 저 어린 시다공들이 이렇게 장시간을 견뎌내겠는가? 연령이 많은 미신공들도 마찬가지일세.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여공들이 더구나 재봉일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고된 노동일세. 정신과 육체를 조금이라도 분리시키면 작업이 안 되네. 공사판 인부들은 육체적 힘을 요구하고 사무원은 정신적 노동을 요구하지만 재봉사들은 양자를 다 요구하거든. 그 많은 먼지 속에서 하루 14시간의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롭네. 아무리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채찍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닌가. 원서봐, 나는 재단사로서 이 사람들과 눈만 뜨면 같이 지내는 사람이야. 정말 여간 고역이 아니다. 이제 겨우 14살이 된 어린아이가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그 힘에 겨운 작업량을 빨리 제 시간에 못해서 상관인 재봉사들에게 꾸중을 주고 점심시간이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는데 코끼리가 비스킷을 먹는 정도의 양밖에 안 될 거야. 부잣집 자녀들 같으면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한참 재롱이나 떨 나이에 생존 경쟁이라는 없어도 될 이 악마는 그 어린 동심에게 너무나 가혹한 매질을 하고 있네. 네.